근데 지금 남북 간에 이 긴장이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 일본이 오히려 더 밀착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 같아요. 일부 언론 보도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과 일본이 삼국에서 물밑 접촉하고 있다. 거기에서 물론 일본은 부인을 했지만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고 뭐 만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남북보다 북일 관계가 더 이제 좋아지는 게 아니냐, 음, 더 가까워져 있는 모습이 보여요. 음. 뭐 언론 보도 통해서 보고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북일 관계는 몇 가지 중요한 어떤 정세 흐름 속에서 음, 북한과 일본 모두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후철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남한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2차 대전의 어떤 전후 처리 과정인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우리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네, 원래는 대한민국은 당연히 우리 임시정부가 당사자죠.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에 네, 일본에 대해서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당사자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음, 그러나 일본이 한국이 참여하게 될 경우에는 한국에 대한 과다한 배상 문제 때문에 일본이 굉장히 힘들다고 당시 일본의 요시다 총리가 네, 미국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미국 협상을 하면서 그렇게 일종의 뭐 때를 썼다 그럴까 아니면은 미국에게 뭐 압력을 넣었다 그럴까 네, 뭐 하여튼 미국이 뭐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다 할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은 빠지게 되고 당연히 이제 북한도 빠지게 됐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전후처를 해야 되는데 한국은 65년도에 국회 정상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런 전후처리 문제를 굉장히 잘못된 방식으로 해서 아직까지도 한일 관계 과거사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하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한국 전쟁 이후에 네, 이제 전후처리를 하기 위해서 협상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뭐 잘 될 리가 없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1990년도 이후에 탈냉전의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탈냉전의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그때 또 북일 간에는 이제 대화가 시도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일본의 자민당에 굉장히 노정객인 가네마노 신이라는 그 노정객이 일본 정당 대표단들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네마노 신이 북한의 김일성 주석하고 만나가지고 네, 북일 관계가 북일 관계에 대해서 어떤 초석을 놓으려는 노력을 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 또 문제가 생긴 거는 이제 곧바로 북한 핵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 그때 북한 핵 문제가 이제 1992년도부터 시작되기 합니다. 북한 핵 문제 시작은 그때부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북일 관계가 가네마루 신의 방북을 통해 가지고 북일 관계가 뭔가 좀 잘 될 것처럼 시작을 했지만은 네, 북한 핵 문제 때문에 또 좌절된 거 있죠. 그리고 이제 2000년도 들어와 가지고 6.15 남북 정상회담 한 이후에 당연히 이제 그런 일본도 어떤 정세 변화 속에서 일본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렇죠. 뭐 이런 분위기. 그래서 이제 일본도 어떤 평양을 방문해요. 당시 일본 총리가 평양을 방문해 가지고 네, 이제 북일 평양 선언도 합니다. 아하, 그런 역사적인 예, 그런 흐름이 접촉 관계가 있었는데 있었군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어떤 국제 정세라든가 네, 또는 남북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거였습니다. 음, 그런데 이 국제 정세나 남북 관계가 전혀 상관없이 갑자기 2014년도에 그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는데 남북 관계는 아무런 진전은 없는데 북한하고 일본이 갑자기 스톡홀름에서 만나가지고 북일 스톡홀름 합의를 합니다. 어허,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느닷없는 합의인 것처럼 보여집니다만은 네, 이때에도 북한하고 일본 사이에는 꾸준히 물밑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014년도에 당시 이제 고이즈미 총리가 2002년도에 북한을 방문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제기됐던 게 납북자 문제였습니다. 네, 근데 납북자 문제가 그때도 이제 풀리지 않았다가 다시 이제 2014년도에 납북자 문제를 풀기 위한 전격적인 합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분명히 박근혜 정부는 북한하고 관계가 전혀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네. 또 국제 정세를 보더라도 그때 북한하고 일본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판단하기 굉장히 뭐 어려웠습니다. 근데 북일 간에는 전격적으로 예, 만났네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인 조사를 하고 그리고 뭐 일본인 뭐 북일 간의 그런 납북자 문제를 중심으로 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인 조사를 하자 이렇게 네. 합의를 하고 대신에 일본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주고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과 협력을 한다. 뭐 이런 어떤 굉장히 큰 합의가 됐었습니다만은 네. 이 당시에는 그러면 왜 그렇게 됐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 북한하고 일본하고 북일 어떤 협상이 진행됐을 때는 한국 전쟁 이후에 뭐 전후 처리라든가 또는 탈냉전의 어떤 국제적인 상황이라든가 또는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 때만 했죠. 물론 예외적으로 2014년 스톡홀름 그건 그런 거 있었지만 있습니다만. 네. 근데 지금 진행되는 것도 지금도 마치- 우리는 남북 간에는 그렇죠. 좀 긴장이 흐르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2014년 독일이? 스톡홀름 어. 합의가 진행됐을 때도 그때 물밑 접촉을 통해서 아. 그게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 보도는 일본이 부인하고 있지만 네. 어디선가 물밑 접촉을 할 수도 하고 있을 수 있다. 그건 저는 당연하다고 어. 생각합니다. 일본이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는 거요. 그렇죠. 예. 우선은 일본 총리가 기시다 총리가 6월달에 2번이나 북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하겠다고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한 거였죠. 음. 그래서 남북자 문제가 해결된다면은 뭐 북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했고, 네. 그러니까 북한의 그 외무성의 일본 담당 국장도 뭐 못할 리 없다 이렇게 이제 화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정도의 화답이 있었다면은 북일 간에는 어떤 삿바 싸움 같은 것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삿바 싸움이라는 거는 뭐 물밑 접촉일 수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은 어떤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서로 간의 의사를 타진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물밑 접촉이 되고 있다고 제가 100% 확신을 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은 북일 간에 모종의 그 물밑 접촉을 하거나 어떤 그래요. 메신저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런 접촉을 시도하기 위해서 뭔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나 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중국과 미국도 미중 간에도 지금 옐런 장관도 이제 중국 가고 네. 블링컨도 갔다 왔고 네. 뭔가 이제 해빙 무드가 보여지고 북일 간에도 뭔가 접촉이 있는 것 같고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전면적으로 예. 뭐 미중 관계가 전면적으로 전환된다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리고 북일 관계도 뭐 전면적으로 이게 관계 정상화로 간다거나 네. 뭐 당장 정상회담이 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음. 그런데 이제 뭔가 지금 현재 군부를 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군부를 떼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네. 이게 뭐 밥이 익어서 쌀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군부를 떼다가 중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현재 미중 관계나 또는 북일 관계나 모두 자기의 국가 이익에 입각해가지고 그래서 그 지금 서로 간에 접촉을 하거나 또는 접촉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죠. 이 중요한 거는 모두 다 자기의 국가 이익에 입각해서 시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만 우리의 국가 이익이 뭔지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을 한다기보다도 네. 뭔가 이렇게 옛날에 냉전 시대와 같은 그런 좀 공허한 이념적인 가치 외교 예,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대책 없이 뭐 강경책만 이렇게 펼치고 있고 중국과 관계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어떤 그런 어떤 디커플링의 최전선에 있다가 지금 미국이 중국하고 대화하려는 조짐이 보이니까 네. 우리 정부도 뭐 우리 디커플링 아니다 지금 이제 다시 그걸 부정하기에 지금 부인하기에 지금 급급한 상황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또 우리 정부가 너무 지금 앞서 나가서 대화의 여지를 아예 문을 닫아놔 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현재 취하고 있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네. 우리가 어떤 비판할 거는 비판하더라도 또 이 정세의 흐름 북일 간에도 접촉도 지금 뭔가 시작되는 그런 게 감지되고 있고 또 북한도 지금 문을 열려고 하고 있고 코로나 끝나고 아시안 게임도 참가하고 그리고 아시안 게임도 참가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그 북한과 지금 현재도 북중 간에 철도는 운행이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런데 북중 간의 철도라든가 또는 북한하고 러시아 간의 뭐 철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한 또 철도뿐만 아니라 국경 개방까지 앞으로 단계적으로 네.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어떤 상황 변화를 보면서 이 제비가 오면은 이게 봄이 온다는 징조라는 걸 알고 이제 씨 뿌리고 밭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예. 변화의 대응을 바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이제 뭔가 지금 뭔가 상황의 변화가 올 것 같은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두터운 외투만 입고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보수 정권 과거에 우리가 뭐 MB 정권, 박근혜 정권 다 겪어봤지만은 그때보다 더 훨씬 어떻게 보면 더 강경한 자세, 이 북한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니면 야당에 대해서도 그렇고
전 정부에 대해서도 그렇고 강경 일변도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일각에서는 이게 공포 정치하려는 게 아니냐, 공포 네. 전국 조성 아니냐, 뭐 공안 전국 조성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도 네. 어떤 인도주의에는 정치가 없다. 굶주리는 어린아이는 정치를 모른다. 네. 이런 어떤 그 인도주의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언어들을 사용해 가면서 정치와 상관없이 인도적 지원은 계속한다. 네. 이런 입장들을 계속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은 그 맨 앞에는 통일부가 있었던 거죠. 네, 그렇죠. 주간 부서니까 네. 그 얘기를 계속 해왔고. 네,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우리는 그 인도적 지원이 뭐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인도적 지원조차 제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코로나도 있었고. 코로나도 있었고 물론이죠. 네. 그리고 또 바로 그 직전에 하노이 회담도 있었고 뭐 하여튼 북한의 또 변화된 어떤 태도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남한한테 옛날처럼 그냥 지원받지 않겠다. 뭐 이런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인도적 지원이 문재인 정부 때 거의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북한이 여전히 식량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세계 식량기구를 통해 가지고 쌀 5만 톤을 지원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북한이 일차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없었던 것들이 제일 컸었고요. 예. 그런데 역대 정부가 전부 다 그런 인도주의적인 원칙은 남북 관계에서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켜야겠다 이런 것들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마저도 지금 저버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정부가 추구해왔던 정책에서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지금 이탈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 이런 거는 네. 과거의 독재 정권 시절에 군사 정권들이 항상 어떤 뭐 공안 정국을 조성한다거나 또는 뭐 긴급 조치 같은 것들을 취하거나 이럴 때 네. 항상 북한으로부터 오는 위협에 맞서나는 것들을 늘 명분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역대 정부가 이렇게 추구해왔던 인도적 지원조차도 실제로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은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네. 그조차도 지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정말로 윤석열 정부가 그런 그 앞에 말씀드렸던 비슷한 그런 일종의 공안정국 비슷한 국면으로 네. 지금 북한 문제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하는 그런 여론들도 생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자, 이 통일부가 이제 바뀌어가고 있고 이게 정책적으로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정부의 입장은 북한 인권 개선, 그러니까 남북 대화 교류 협력보다는 북한 인권 개선 뭐 이런 국제 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그 부분에 집중한다고 하니까 이 한반도에 어떻게 보면 남북 간의 평화를 계속해서 얘기해 오면서 뭐 그동안에 굴곡도 있었지만 남북 평화 통일을 많이 얘기해 왔었는데 이제는 그 단어조차 잘 안 나오게 되는 상황이 이르렀다.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